안녕하세요. 시니어들 모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집에서만 생활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시는 분들보다 무려 5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루 30분만 밖에 나가도 이 수치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 젊은 노인층, 즉 65세부터 74세까지의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 3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폐기능 향상, 두 번째는 뇌기능 보호, 세 번째는 우울증 예방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젊은 노인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왕성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미래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젊은 노인층에게 야외 활동이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바로 신체적 건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심폐기능의 향상입니다. 걷기, 트레킹,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은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걷기만으로도 심폐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야외에서의 걷기는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야외 활동은 혈압과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걷기를 병행하면 혈압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활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의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적절한 야외 활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강화되면서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낙상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이은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지속하는 분들을 보면 동년배에 비해 체력이나 근력, 심폐 기능이 현저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20년 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연 환경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의 활동은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줄어들고 반대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는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야외 활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고 전두엽은 판단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야외 활동이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정기적인 야외 활동은 뇌 기능, 보호와 정서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73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했죠. 그런데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걷기 시작한 후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겼어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의 가소성, 즉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과 활동이 있으면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야외 활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야외 활동은 타인과의 접촉 기회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공원에서 걷다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 등산로에서 마주치는 동호인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갑니다. 더 조직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노인 걷기 동아리, 실버 등산회, 노인복지관 골프 모임 등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며 고립감과 외로움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70세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할 일도 없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후로는 일주일에 2번씩 산에 가고 산행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갑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이런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 예방과 인지기능 보호로도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만남은 삶의 리듬감을 부여하고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50%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야외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야외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격렬한 등산보다는 평지나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 걷기가 적절합니다.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저혈당에 대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도당 젤리나 사탕 등을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관리도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으므로 편안하고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자나 뇌졸중 회복기 환자는 전문의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확히 조절해야 하며 무리한 활동은 금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감독 하에 재활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사도가 낮은 지형에서의 활동이나 수중 운동, 요가처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노인층에게 적합한 야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특징과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모든 활동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활동으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노인이 참여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예방, 혈당 조절, 기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걷기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원이나 자연환경에서 걷는 것과 도심에서 걷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자연환경에서의 걷기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트레킹과 등산은 평지 걷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심폐지구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자신감 향상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낮고 완만한 산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높이와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산용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날씨 조건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프와 테니스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의 식사나 차 한 잔은 사회적 연결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골프의 경우 18홀을 돌면 상당한 양의 걷기 운동이 됩니다. 또한 정확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이므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는 더 격렬한 운동이지만 반사신경과 순발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도 좋은 초이스입니다. 특히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영장이라는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전 필수 체크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입니다. 활동 전후로 5회 1공분간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활동 후에도 같은 순서로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둘째, 날씨와 지형에 맞는 복장입니다. 기온과 습도를 확인하고 활동에 적합한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등산화나 운동화는 발목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마르는 소재가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과 간식 준비입니다. 탈수나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간식은 바나나, 견과류, 에너지바 등이 적당합니다. 응급상황 대비책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복용약이나 알레르기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된 활동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충전해서 가져가고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또한 활동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 기후에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노년기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일상의 리듬과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무기력감을 느끼십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때 야외 활동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됩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 새 관찰, 식물 관찰 등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취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삶의 새로운 재미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68세 이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걷기였는데 지금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기,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동반자를 찾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꾸준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간단한 일기라도 좋으니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걸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한 번에 20에 3공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오늘 우리는 젊은 노인층에게 야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심폐기능 향상, 뇌 기능 보호, 우울증, 예방이라는 3가지 큰 효과와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동 방법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65세, 7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이 시기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